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여러분은 태도라는 제목이 들어간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태도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가 봐요. 책 제목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오늘 인생의 태도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웨인 다이어라는 작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쓴 심리학자인데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이분이 남긴 이 인생의 태도라는 책이 또 주는 의미가 남달라서요. 오늘은 여러분께 5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렌지를 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짜시겠어요? 누군가가 오렌지를 짜거나 혹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오렌지를 짜거나 언제 짜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의 내용물이 나오죠. 내용물은 동일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나를 압박했을 때, 내가 뭔가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때 나한테서 나오는 거는 결국 나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환경이나 혹은 어떤 상황, 외부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지 내 안에서 답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2번째는 촛불에 비유한 게 나와요. 양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잘 가리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나가자마자 바람 때문에 촛불은 꺼질 거예요. 똑같이 내가 집 안에 있을 때는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외부에서 태풍이 불 수도 있고 갑자기 차가 들이닥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외부의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촛불을 잘 지켜나가는 것, 내가 주인의식을 갖는 건 좀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갸녀린 그 촛불이 뭔가 잘 바람에 가려질 수 있도록 가림막도 치고 나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화가 하나 나오는데요. 늙은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이야기예요. 새끼 고양이가 늙은 고양이 앞에서요. 꼬리를 물려고 뱅글뱅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고양이가 묻습니다. 너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새끼 고양이가 저 고양이 철학학교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배운 게 2가지가 있어요. 그 중 하나는 행복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행복이 내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행복을 쫓기 위해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늙은 고양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고양이 철학학교에는 다니지 못했는데 내가 이 골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너랑 똑같은 걸 알게 됐어. 고양이한테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라는 거, 그리고 고양이 꼬리에 행복이 있다는 거. 그런데 고양이 꼬리를 계속 쫓으면서 도는 것보다는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내가 일을 제대로 하면 그러면 행복은 뒤따라오더라고. 여러분 이걸 성공에 대입해 보면요. 성공을 계속 쫓다 보면 잡을 수는 없고 계속 쫓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일을 제대로 하고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묵묵히. 그러다 보면 행복이나 성공은 따라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 내가 내 꼬리를 지금 계속 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작가가 이 세상에 사람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난대요.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사람, 능력이나 실력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지는 못하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해요. 공항에서요, 비행기를 내가 타야 되는데 갑자기 안내가 나옵니다. 이 비행기는 40분이 지연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항공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맨날 늦는 거야? 아니, 지난번에도 이렇게 연착되더니 또 이렇게 연착되면 어쩌자는 거야? 내 시간은 보상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면세점으로 들어가서요, 내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본 것들이 있으니까 얼른 가서 다시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요. 어떤 사람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책을 펴고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라마 한 편을 보죠. 불행을 쫓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항공편이 지연되는 걸 막을 수도 없는데 그걸 계속 탓만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는 사람, 또 불행을 피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찾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또 하나의 사례가 교통체증에 대한 사례가 나오는데, 저는 교통체증 얘기만 나오면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비행기가 지연된다 그러면 저도 면세점을 가든지 아니면 책을 보든지 뭔가를 다른 걸 할 것 같은데, 교통체증이라는 건 차 안에서 꼼짝도 못 하잖아요. 운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30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씩 걸리면서 가야 되는 그런 때에 가만히 못 있습니다. 안절부절을 못해요. 어차피 결과는 바뀌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외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것,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정을 즐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글이 써 있는데요. 목표를 이루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일을 이루면 2라는 목표를 위해서 또 전진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뤄요. 그러면 또 3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앞을 보면서 막 달려나가죠. 그런데 그 3이라는 목표를 딱 이루고 나면 그냥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늙었지?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표를 이루면서 그 순간순간을 즐기고 얻는 거, 느끼는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는 삶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몰입하는 순간은 언제인지, 내가 즐길 수 있는 건 뭔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웨인 다이어는 자기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알게 된 것들을 여기다 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건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여러분도 듣고 넘기시기보다는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일이 잘못됐을 때 그 누군가의 탓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을 것인가, 나만의 촛불을 내가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